투잡하시는 분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요즘 본업하시면서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해외 구매 대행, 배달 등 여러 가지 투잡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뭐 시간도 부족하고 몸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니 뿌듯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는 투잡의 특성상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죽어라 일해서 벌어놓고 나라의 세금으로 무료 봉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발생되는데요. 나는 괜찮겠지? 내 수입 정도면 괜찮겠지? 하다가 종합소득세 폭탄 맞는 거예요. 벌어서 여기저기 다 썼는데 나중에 세금 내려고 하니까 대출까지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투잡의 형태는 다양하겠죠. 가장 많은 형태는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시면서 퇴근 이후에 배달 같은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얻으시거나 사업자를 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형태일 겁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세금적인 부분에서 걱정이 없거든요. 2월 말에 연말정산을 하셔서 근로소득을 정산을 하면 따로 세금 신고할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투잡을 하시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음해 5월이 되면 근로소득과 투잡에서 얻으신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고 사업소득이 늘어나셨으니 종합소득세를 더 납부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회사 팀장님이 저희 회사에 합류하기 전의 일인데요. 이분이 오전에는 호텔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는 투잡을 하셨거든요. 오전에 호텔에서 근무가 끝나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저녁에는 쿠팡 자전거 배달 일을 하신 거거든요. 이때 정말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에는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일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 갈아입고 새벽에는 다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서 다시 호텔 근무를 하고 하는 일상이 반복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호텔에서 받은 급여가 300만 원, 쿠팡에서 400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요. 벌 때는 좋았다고 해요. 소득이 전보다 훨씬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세금 고지서를 받고 눈앞이 깜깜해지셨다고. 월에 700만 원 정도 측정돼서 1년 동안 8,400만 원을 수령해야 하는데 나중에 1년 후에 보니까 세금으로 2,300만 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8,400만 원 중에 6천만 원이 남은 거죠. 월에 700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200만 원씩 떼인 겁니다.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잠을 줄여가며 죽어라고 일했는데 나라에 무료로 봉사한 겁니다. 이 세금 플러스 4대 보험 이런 거 내다 보면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을 플러스해서 사업소득까지 세금을 내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투잡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종합소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잡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종합소득세 미리 아끼고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직장인분들이 처음 투잡 결심을 했을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내가 투잡하는 걸 직장에서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투잡과 겸업이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상 투잡이나 겸업 자체는 합법이에요.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회사마다 다른 부분인데요.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 간혹 있거든요. 특히 IT 기업이나 대기업, 공기업 같은 경우는 겸업 금지 조항이 엄격한 경우가 많으니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쟁업체에서 부업을 하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업과 동일한 업무를 부업으로 할 경우에 경쟁관계가 있는 분야로 투잡을 하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 회사 개발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컨설팅을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나 이해상충으로 인해 법적 소송이 걸릴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녁에 바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면 계약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공무원분들은 겸업에 대해서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은 겸집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보통 사업자를 못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직자의 윤리법에 따라서 꼭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허가 없이 겸업을 하게 되면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모르게 겸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곳에 취업할 경우 100% 발각됩니다. 이유는 고용모험 때문인데요. 고용모험은
보험은 양쪽으로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A 회사에 가입하시나요? B 회사에 가입하시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직장의 경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험은 그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주의사항을 모두 숙지한 뒤 투잡을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제가 케이스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단기 알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경우 대부분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일용직 소득은 고용주가 신고를 대신 처리해서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본업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만 제대로 마무리해주면 추가적인 세금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직장이 경험이 가능해서 직장 두 곳을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A 회사와 B 회사의 모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해서 한 번 더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귀찮다면 A 회사에 B 회사 소득 자료를 제출해서 합산 연말정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는 이 두 가지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이런 분들이시라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건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선 2월 본업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요. 5월 종소세 신고 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꼭 잊지 말고 확실히 챙기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투잡으로 인한 소득이 많아질 경우 본업에서 납부하는 4대 보험료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본업 직장 건강보험 외에 투잡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 종합소득에 따라 보험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 변동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투잡소득 자체에는 적용되지가 않지만 본업에서 고용보험료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고용보험 혜택인 실업급여 등을 받을 때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신고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 세율 구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야겠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캡처해 주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소득세율 구간은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미만은 24%, 8,800만 원에서 1억 5천 미만은 35%, 1억 5천에서 3억 원은 38%,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45%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분들이 15% 구간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데요. 24% 구간만 돼도 직장인 입장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한국이 싫어지는 지경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잘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투잡소득은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원래 내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추가로 다른 직장에서 연봉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때 따로따로 세금관이 측정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종합소득이라고 하잖아요. 다 합쳐가지고 6천만 원의 세금 구간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율 구간이 바뀌죠. 여기서 체감되는 게 엄청 크실 겁니다. 세금이 막 줄줄줄 새는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업종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또는 유튜버로 활동 중이신 경우입니다. 프리랜서나 유튜버는 관련 비용을 최대한 경비로 처리해야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비용이라고 하면 영상 장비나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걸 경비로 신고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요건이 맞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가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장을 내는 경우인데요. 요즘 이렇게 부업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창업세액 감면을 받으시는 게 엄청난 이득입니다. 이 창업세액 감면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창업세액 감면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최대 100% 세금을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려 5년 동안 최대 100% 세금 감면받을 수가 있다니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거 안 받으면 정말 손해보는 제도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장을 내는 경우라면 창업세액 감면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셔서 세금 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의가 많아서 언제가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업종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요즘 부업으로 배달 대행 일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배달 대행 기사로 일할 시
어떻게 세금 절세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배달 대행 기사로 일하시는 분들 혹시 업종 코드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 코드가 세무적으로 의미 있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업종 코드의 수입 기준과 적용되는 기준과 단순 경비율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퀵배달원은 30.4%에서 79.4%, 심부름 용역원은 21.4%에서 73.7%, 늘참 배달업은 27.2%에서 86.5%, 물품 배달원은 20.3%에서 68.3%로 분류가 되는데요. 퀵서비스와 심부름 용역원은 경비율이 굉장히 낮죠. 어떤 업종 코드를 세금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기도 하고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알고 기왕이면 경비율을 낮은 업종 코드를 선택해서 하는 게 좋겠죠. 자, 대표님들, 오늘 이렇게 투잡에 대한 합법 여부부터 세금 신고 방법, 그리고 절세 팁까지 쭉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투잡하기 전에 여러분의 본업이 투잡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소득에 관한 세금 신고는 케이스별로 꼼꼼히 챙겨주셔야 추가 부담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업종별로 절세를 위한 꿀팁들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세금 폭탄을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려워서 직장 생활만으로는 어려우시잖아요. 투잡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더 많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세금 문제 고민을 타파해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잡도 본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머니해결사 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